제가 공정무역 커피 가게를 열기 위해 애쓰던 무렵이었습니다. 한 잔이 팔릴 때마다 한 잔의 원가만큼을 기부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장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였죠. 특히 가게 인테리어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1.2평의 워낙 작은 가게인지라 공사를 맡겠다는 업체가 없었거든요. 자금은 적었고 월세는 계속 나갔고 그러던 가운데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은 제 취지를 들으시더니 흔쾌히 공사를 수락한 물론 본인의 거래처를 일일이 소개하며 설비를 싸게 구해주셨습니다. 좋은 뜻을 품고 세상에 나서면 반드시 힘을 모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소설가 파울로 코엘료는 연금술사에서 말하길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라고 했었습니다. 그 인테리어를 맡아준 사장님과는 지금도 가끔씩 만나 맥주를 합니다. 책상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힘을 모아주는 사람들 의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성공을 부르는 7가지 영적 법칙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아주 얇아요. 미국에서 처음 나왔을 때 100페이지가 조금 넘는 책이었다고 합니다. A4로 하면 영어 원문이 30장 정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작은 책 안에 굉장한 힘이 들어있습니다. 1994년에 처음 나왔을 때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에 72주나 머물렀다고 해요. 1년 반 가까이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있었다는 거죠. 디펙 초프라는 세계적인 대체 의학자입니다. 인도 뉴델리 출신이었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의대를 졸업합니다. 전공은 뇌분비학, 몸 안의 호르몬 작용을 연구하는 분야인데요. 그러다가 이 의대생일 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처음 명상을 시작했고 거기서 무척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된 이후에 인도의 전통 의학인 아유르베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대체 의학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저는 원래 디펙 초프라가 누군지 알고 있었고 10년 전에 집에 사둔 책도 있었지만 그때는 사실 큰 감흥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마이클 싱어, 오프라 윈프리를 통해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죠. 오프라 윈프리의 슈퍼소울 컨버세이션이라는 팟캐스트에 디펙이 나왔습니다. 오프라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첫 마디입니다. 내가 알기로 디펙 당신은 나보다 더 바쁜 거의 유일한 사람이다. 이 자리에 정말 어렵게 와주셨다. 그러자 디펙이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바쁘지 않다. 내 몸이 바쁠 뿐이다. 인도식 영어 발음이었는데요. 그 첫 마디를 듣고 머릿속에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출근길 무척 허둥지둥하면서 바쁘다 바빠. 오늘 아침도 진짜 정신이 없네. 막 이런 생각을 하던 찰나였는데 전 세계를 돌며 강의를 하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래서 저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보다 더 바쁜 사람이다 라고 말한 디펙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바쁘지 않다. 내 몸이 바쁠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와 내 몸은 왜 다른 걸까요?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요. 제가 이 책을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는 영혼에 이어서 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영혼이 무엇인지 상당히 쉬운 설명으로 살펴보았으니까 디펙이 이야기하는 이 영혼의 힘을 이용해서 잘 사는 법, 삶을 풍요롭게 사는 법을 이해하시기 쉬울 거라 생각했어요. 저 역시 10년쯤 전에 이 책을 읽었다면은 성공의 법칙이라는 말에 혹해서 제가 이 책을 집었다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확실히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늘었고요. 성공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고 잠을 줄이고 다른 사람을 경쟁해서 이기고 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마음, 제대로 된 영혼, 노자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도에 따라서 제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디펙이 여기서 말한 나는요, 나의 본질, 영혼, 소울, 불성, 아트만 이렇게 불리는 것들이고요. 내 몸은 우리의 영혼, 소울, 불성, 아트만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몸 안에 깃들어서 인간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펙의 이 내용들 들으시고 혹시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직전에 나누어드린 상처받지 않는 영혼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방송에서 나누어드린 모든 책들과 마찬가지로 이 책 역시 이 책의 정수를 느끼려면은 직접 책을 구해서 천천히 읽어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께서 이 방송을 통해 소개드린 책들을 구해서 보신다라고 말씀을 주세요. 맞습니다. 책은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책의 주요 부분을 제가 여기서 나누어 드리고는 있지만 그건 비유하자면요. 아주 좋은 별 5개짜리 레스토랑의 위치를 제가 알려드리고 그 문까지 열어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좋은 식당을 우리가 찾는 이유는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잖아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끌리시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직접 책을 구해서 방송을 들으시는 선생님들 각자의 경험에 비추어서 한 줄 한 줄 느리게 읽어 가셔야 합니다. 얇은 책을 권해드릴 때마다 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책은 모두 7가지 법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7가지 영적인 법칙이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성공의 법칙들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하지만 이 방송에서도 나누어드린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의 저자 앤서니 라빈스가 이 책에 대한 추천사에서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가장 수준 높고 심오한 방법을 보여준다. 천천히 정독하면서 앤서니 라빈스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그동안 여기저기서 들었던 내용들, 이를테면 마이클 싱어의 서렌더, 내맡기기라든지 가시뽑기라든지 법륜 스님이 늘 강조하시는 선택에는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라든지 혹은 10년쯤 전에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였죠. 론다 번의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 그리고 그 밖에 오프라 윈프리, 에크하르트 톨레, 마이클 버나드 베기드 등등 여기저기서 들었던 가르침들이 이 얇은 책 안에 잘 녹아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법칙을 나눠드릴게요. 순수 잠재력의 법칙입니다. 상처받지 않는 영혼 편에서 상세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영혼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영혼은 다름 아닌 의식입니다. 보고 듣고 알아채는 의식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가장 오리지널한 존재가 그 의식 자체라고 했을 때 우리만 의식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 옆에 있는 강아지 푸들에게도 의식이 있고 화분 속의 식물에게도 의식이 있고 풀, 벌레, 모든 것들에게도 의식이 있죠. 이 의식에 대한 질문이 선불교에서 말하는 저 유명한 무자 화두,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 하는 그 화두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 때가 있을 거고요. 우리에게 의식이 있고 모든 존재에게 의식이 다 있다면은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우주 자체에는 의식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디펙은 말합니다. 우주 만물의 의식은 하나다. 나도 의식이고 우주도 의식이라면 나와 우주는 다르지 않다. 그렇기에 우주가 가진 잠재력이 곧 나의 잠재력이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한계도 두려움도 하지 못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다. 이것이 디펙이 말하는 첫 번째 법칙입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졌네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성공을 부르는 7가지 영적 법칙이지만 삶의 7가지 영적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연은 이 똑같은 원리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는 모든 것들,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이 법칙들을 충분히 이해해서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면 힘들이지 않고 쉽게 무한한 풍요를 창조할 수 있으며 노력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둘 수도 있다. 인생에서 성공이란 가치 있는 목표들을 점점 더 실현해가고 점점 더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유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하려면 힘들게 노력해야만 한다라고 줄곧 생각해왔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야 한다고 믿기도 했다. 이제 우리는 성공과 풍요에 대해 조금 더 영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성공과 풍요란 모든 좋은 것들이 당신에게 흘러들어 오는 풍요로운 흐름이다. 성공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돈,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유함은 성공의 한 요소일 뿐이다. 게다가 성공은 종착지가 아니라 그냥 여정이다. 물론 이 물질적인 풍요는 이 여정을 더욱 즐겁게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다. 하지만 성공에는 이 밖에도 좋은 건강과 활력, 삶에 대한 열정, 좋은 인간관계, 창조적인 자유, 정서적 심리적인 안정, 행복감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누리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영혼, 신성의 씨앗들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뭔가 공허할 것이다. 사실 우리는 모습을 변장하고 있는 신성이며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신성은 완전히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성공이란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 안의 신성이 펼쳐지는 것이다. 성공을 부르는 첫 번째 영적 법칙은 순수 잠재력의 법칙이다. 이 법칙은 우리가 본질적인 상태에서는 순수 의식이라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순수 의식은 곧 순수 잠재력이다. 그것은 모든 가능성과 무한한 창조성의 장이다. 순수 의식은 우리의 영적인 본질이라는 이야기다. 우리의 본성은 바로 순수 잠재력이다. 우리의 본성을 발견하고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알 때 그렇게 아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우리 자신이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하며 미래에 존재할 것 같은 무한한 잠재력이며 영원한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생명이 취하는 무한히 다양한 모습들의 저편에는 모든 것에 퍼져 있는 하나의 영혼이 있다. 우리와 이 영혼의 에너지 장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순수 잠재력의 장이 곧 우리 자신의 참 나이다. 따라서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순수 잠재력의 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참 나를 경험하는 것. 이것은 우리 내면의 기준점이 우리가 경험하는 바깥의 대상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자기 자신을 참조하는 것의 반대는 대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바깥에 있는 대상들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사물 등 바깥의 대상들에 의해 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언제나 그들의 반응을 기대하면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따라서 바깥의 대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의 바탕에는 두려움이 깔려있다. 바깥의 대상들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는 외부의 세계를 통제하고 외적인 힘을 가지려는 강력한 욕구를 느낀다. 인정받으려는 욕구, 바깥 세계를 통제하려는 욕구, 외적인 힘을 가지려는 욕구는 사실 두려움에서 비롯된 욕구들이다. 이런 종류의 힘은 순수 잠재력 힘도 아니고 참 나의 힘도 아니고 진짜 힘도 아니다. 우리가 진짜 힘을 경험할 때는 두려움이 없고 남들을 통제하려는 욕망도 없고 인정을 받거나 외적인 힘을 가지려는 노력도 없다. 바깥의 대상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 내적인 기준점은 우리의 에고다. 하지만 에고는 진정한 우리 자신이 아니다. 에고는 우리의
자아 이미지이며 우리가 쓰고 있는 사회적인 가면에 불과하다. 이 사회적인 가면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먹고 자란다. 우리의 영혼이자 진정한 참나는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어떠한 비판에도 영향받지 않고 어떠한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느 누구에 비해 열등하다고 느끼지도 않는다. 하지만 동시에 겸손하고 어느 누구에 비해 우월하다고 느끼지도 않는다. 모든 존재는 저마다 다른 모습들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똑같은 참나이며 똑같은 영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바깥의 대상을 기준을 둔 그 힘은 거짓된 힘이다. 이것은 에고의 기반을 둔 힘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되는 대상이 있는 동안에만 지속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거나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이 누리는 그 힘은 그 직함이나 돈에 속한다. 에고의 기반을 둔 힘은 오로지 그런 것들이 지속되는 동안에만 있을 것이다. 그런 직함이나 일자리, 돈이 사라지면 그 힘도 함께 사라진다. 반면에 참나의 진짜 힘은 영속적이다. 그 바탕에는 참나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이다. 참나의 힘은 사람들을 우리에게로 끌어들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끌어들인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돕기 위해 사람들과 상황들, 환경까지 자석처럼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를 자연의 법칙이 돕는다고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모든 가능성의 장인 순수 잠재력의 법칙을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순수 잠재력의 장으로 다가가야 한다. 그 장으로 다가가는 방법은 침묵, 명상, 분별하지 않음을 날마다 실천하는 거다. 침묵을 실천한다는 것은 일정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한다. 주기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침묵을 경험한다. 이때는 텔레비전도 보지 않고 라디오도 듣지 않고 독서도 하지 않는다. 침묵을 경험할 기회를 갖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계속 소용돌이 친다. 날마다 일정 시간 동안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다. 우리가 침묵을 경험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처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오히려 더 심하게 소용돌이 친다. 말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일어난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을 경험하면서도 계속 침묵을 지키면 머릿속의 생각들은 점차 가라앉게 되고 침묵이 더 깊어진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이 포기하는 것이다. 날마다 시간을 내서 명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루에 30분씩 명상을 하는 것이 좋다. 아침과 저녁에 하면 좋다. 꾸준히 명상을 하다 보면 순수한 침묵과 순수한 자각의 장을 경험하는 법을 알게 된다. 나중에 5번째 영적 법칙, 의도와 소망의 법칙에서 우리의 의도를 이 순수 잠재력의 법칙 안에 심는 법을 배우게 될 거다. 그러나 그 방법을 터득하려면 먼저 고요함을 경험해야 한다. 고요함은 우리의 소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다. 우리를 위해 무한히 많은 세부 사항들을 조율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우주, 순수 잠재력의 장이며 우리는 고요함 안에 있을 때 이 우주, 순수 잠재력의 장에 연결되기 때문이다. 비유해보자. 고요한 연못에 작은 돌멩이를 던진 뒤에 잔 물결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본다고 상상해보자. 잠시 뒤에 물결들이 가라앉으면 또다시 돌멩이를 던진다. 우리가 고요한 침묵의 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우리의 소망, 의도를 심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이 이와 똑같다. 침묵 속에서는 아주 약한 돌멩이라도 모든 것을 서로 연결시키는 우주의식의 물결을 널리까지 퍼뜨릴 수 있다. 하지만 의식 안에 고요함을 경험하지 않고 마음이 소란스러운 바다와 같다면 우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그 소란스러운 바다 안에 던져도 아무 물결도 보지 못할 것이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고요하라. 그리고 내가 곧 신임을 알라.
순수 잠재력의 장애에 다가가는 또 하나의 길은 분별하지 않음을 실천하는 거다. 분별이란 대상들을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등의 잣대로 부단히 평가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평가하고 분류하고 꼬리표를 붙이고 분석할 때 우리의 내면에는 굉장한 소용돌이가 일어난다. 기적 수업이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나온다. 오늘 나는 일어나는 어떤 일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 분별하지 않음은 마음속에 고요함을 창조한다. 침묵과 명상, 분별하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법칙인 순수 잠재력의 법칙에 다가가게 된다. 우리는 자기 존재의 가장 깊은 본성과 접촉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진정한 본성은 에고에 넘어 있다. 그것은 두려움이 없고 자유로우며 어떤 비판에도 영향받지 않고 어떤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의 시인인 프란츠 카프카는 이렇게 말했다. 방을 나설 필요가 없다. 책상 앞에 앉아 귀를 기울여보라. 아니,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다. 그저 기다려라. 아니, 기다릴 필요조차 없다. 그저 침묵하며 고요히 혼자 있는 법을 배워라. 세계는 가면을 벗고서 꺼리낌 없이 스스로를 드러낼 것이다. 그러지 않을 수 없다. 세계는 황홀경에 잠긴 채 당신의 발 밑에서 구를 것이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디펙 초프라, 성공을 부르는 7가지 영적 법칙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생일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유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유튜브에서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혼자 공부하는 사람의 필수품, 왜 이런 책이 지금까지 없었을까,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1일 1 공부자 캘린더, 365 혼공 캘린더를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